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로켓 컴퍼니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도 진짜 알짜 정보가 오갔던 질의응답 시간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Q&A 녹취록을 바탕으로 경영진들이 분석가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특히 그 레드핀이랑 미스터 쿠퍼, 그 큰 인수들 이후에 회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그 준비된 발표 자료보다 이 Q&A에서 좀 더 솔직한 속내나 실제 고민 같은 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렇죠. 어떤 계획된 이야기 말고요. 특히 이번엔 인수합병 직후 막 더 그랬을 것 같아요. AI 얘기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역시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건 숫자겠죠. 4분기 그리고 또 내년 전망, 이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나왔을 텐데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시작했죠? 네, 제프 에이든 분석가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4분기는 보통 좀 비수기잖아요. 연말 휴가도 있고 하니까. 네, 그렇죠. 좀 조용해지는 시기인데. 경영진도 그 점은 인정했어요. 계절성은 있다. 그런데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그러니까 기록적인 수준의 주택 구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어필했죠. 아, 파이프라인이요? 그러니까 이미 개출 신청 들어와서 진행 중인 건들이 많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도 보면 인수 효과 빼고 로켓 자체만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한 7% 성장을 예상하더라고요. 중간값 기준으로요. 오, 시장은 좀 주춤하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더 가져오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실 3분기 실적이 뒷받침해주기도 했고요. 3분기 좋았죠? 네, 특히 그 9월에 금리가 잠깐 주춤했을 때 AI를 활용해서 그 기회를 확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꽤 끌어올렸고 그게 단독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아, 그 AI 덕을 톡톡히 봤다. 3분기에. 그렇죠. 그럼 4분기도 뭐 무난하게 마무리한다고 치고 이제 관심은 2026년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기대감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그냥 내년엔 시장이 좋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었죠. 네,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monster year.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한 해가 될 거다. 오, 몬스터이요? 네,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론 시장 전체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 뭐 페니메이 예측치 보니까 시장이 한 25% 성장하고 금리도 6% 아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하게 강조한 건 바로 그 레드핀이나 미스터 쿠퍼 인수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였어요. 아, 역시 그 인수 효과군요. 네, 그냥 시장 좋아지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인수를 통해서 얻은 것들 있잖아요. 더 좋은 리드, 또 기존 고객 재용자 기회, 새로운 수익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장 성장률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만의 무기가 생겼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인수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질의응답 시간 대부분이 이 얘기였다면서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미스터 쿠퍼 통합 과정 그리고 그 시너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다고요. 맞았습니다. 미히르 바티아 분석가였는데 워낙 큰 딜이다 보니까 진짜 이게 잘 굴러갈까 이런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경영진 답변은 이게 그냥 큰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실행이랑 관리를 합치는 업계 판도를 바꿀 변혁적인 거래다. 이걸 엄청 강조했어요. 변혁적이다. 네. 그리고 통합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걸 구체적인 타임라인으로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에 인수 끝내자마자 바로 미스터 쿠퍼 파워드 바이 로켓 모기지 이렇게 공동 브랜드를 내놨고요. 첫날부터요. 와. 네. 그리고 9일 만에 미스터 쿠퍼 고객들한테서 신규 대출 리드가 4만 건이나 로켓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4만 건이요. 9일 만에. 대단하네요. 심지어 인수 12일차에는 첫 미스터 쿠퍼 고객 대출이 나갔는데 신청부터 완료까지 딱 3일 걸렸다. 이런 것도 강조했고요. 한 달 안에는 핵심 플랫폼 통합이랑 미스터 쿠퍼 대출 담당자들 온보딩까지. 중요한 건 고객 불편 없이 끝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 정말 속도전이었네요. 준비를 엄청나게 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시스템 데이터 통합 마무리하면서 문화적인 총합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속도도 속도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속이겠죠. 그 약속했던 비용 절감, 매출 증대 효과, 시너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을 텐데 답변은 어땠나요?
여기서 이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시너지 목표 달성은 아주 자신 있다 이런 톤이었어요. 미스터 쿠퍼 쪽은 연간 4억 달러 비용 절감 목표, 이거는 뭐 달성 경로가 확실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4억 달러? 네, 그리고 연간 1억 달러 수익 증대. 이건 이제 미스터 쿠퍼의 그 1,000만 고객들 리드를 로켓 플랫폼으로 얼마나 잘 가져오느냐에 달렸는데 이것도 초기 데이터 보니까 정말 좋은 전환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 초기 신호가 좋다. 네, 레드핀 쪽 시너지도 연간 1억 4천만 달러, 비용 절감은 이미 거의 확인됐고 4번기부터는 재무제표에 완전히 반영될 거다 이렇게 봤고요. 레드핀도 순조롭군요. 다만 4분기에는 통합 관련해서 일회성 비용이 좀 들 거다. 거래 비용 한 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일은 1억 2천만 달러 정도. 이런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를 했어요. 투명하게 가겠다 이런 거죠. 비용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만 역시 관건은 그 수익 시너지, 특히 리드 전환율일 텐데요. UBS 쪽에서는 레드핀을 좀 더 파고들었다고요. 연계율 이거요? 네, 더그 하터 분석가였는데 그 연계율, 애태치 레이트, 그러니까 레드핀 통해서 집 보던 사람이 실제로 로켓 모기지까지 쓰는 비율,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 물었죠. 네네, 중요한 지표죠. 이것도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어요. 인수할 때 한 27%였는데 지금은 40%까지 올라왔고 최종 목표인 50% 향해서 잘 가고 있다. 27에서 40으로요? 많이 올랐네요. 네, 불과 몇 달 만에요. 그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레드핀 파워드 바이 로켓, 이 통합 브랜드의 힘. 또 하나는 레드핀 로켓 고객한테만 주는 특별한 번들 상품. 뭐 모기지 금리 할인을 해주던가 중개 수수료를 깎아주던가 이런 거요. 그런 혜택이 있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레드핀에서 모기지 사전 승인 신청하는 건수가 7월에 25만 건이었는데 9월엔 50만 건으로 2배 늘었다고 해요. 2배나요? 네, 그래서 이 리드들이 지금 로켓 파이프라인을 꽉 채우고 있고 이미 로켓 전체 소매 구매 대출 건수 중에 13%가 레드핀에서 온 고객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제용자 성품도 넣고 앱 안에서 모기지 절차를 더 편하게 만들 거라고 하고요. 40% 인상적이긴 한데 목표가 50%면 아직 좀 남은 거고 또 그 50만 건이 다 대출로 가는 건 아닐 텐데 혹시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리드, 이탈에 대한 우려는 없었나요? 분석가들이 그냥 넘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근데 경영진은 그걸 이탈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지금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시장 상황이요? 네. 그러니까 집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금리도 높고 매물도 부족하니까 사전 승인 받아놓고도 집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전 승인 유효 기간 안에 집을 못 찾거나 좀 더 기다려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리드가 없어진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 안에서 그냥 좀 더 오래 머무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일리는 있네요. 물론 이게 다 시장 탓인지 아니면 뭐 플랫폼 문제도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그렇죠. 계속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통합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KBW 쪽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물었죠. 보스 조지 분석가였는데 이 M&A 전에 로켓 자체 목표가 있었잖아요. 시장 점유율. 그거 여전히 유효하냐? 자신 있냐? 뭐 이런 거였죠. 답변은 아주 명확했어요. 매우 자신 있다. 특히 그냥 제용자 시장 반짝할 때가 아니라 진짜 큰 시장인 주택 구매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 되겠다는 게 이번 M&A의 핵심 목표였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구매 시장이요?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로켓만의 무기가 3가지 있다고 설명했는데 첫째는 레드핀, 매달 5천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엄청난 최상단 깔때기. 둘째는 그 깔때기 효율을 높이는 AI. AI로 비용 아껴서 고객한테 더 좋은 금리나 수수료를 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셋째가 미스터 쿠퍼의 1,000만 고객 포트폴리오. 이분들은 이미 로켓과 관계가 있고 특히 집을 한번 샀다가 다음 집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이 주택 교체 구매자 시장을 공략하는 데 아주 강력한 무게가 된다는 거죠. 기존 고객 기반이군요. 맞습니다. 이 3가지 조합은 다른 회사들은 절대 못 따라온다. 우리만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었습니다. 최상단 깔때기, AI 효율화, 기존 고객 기반. 이 3개로 구매 시장 잡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캐테고리 오브 원, 그러니까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했다고요. 이거 그냥 마케팅인가요? 아니면 진짜 뭔가 다른 건가요? 다른 은행들도 뭐 부동산 중개 연계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뭐 마케팅적인 수사도 있겠죠. 근데 경영진이 강조하는 건 그 규모와 통합의 깊이예요.
그냥 협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레드핀, 대출 실행, 로켓, 사후 관리, 미스터 쿠퍼 이 세 개를 그냥 한 지붕 아래 완전히 합쳤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로. 네. 그래서 어떤 금리 환경이 오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줄면 미스터 쿠퍼 쪽 서비스 관리 수수료나 MSR 가치 상승으로 버티고 반대로 금리 내려서 대출 터지면 로켓이랑 레드핀으로 확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상호 보완 구조는 우리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확실히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주택 소유의 미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럼 미스터 쿠퍼 점유율도 기존 목표에 더하는 거냐? 이 질문에는 지금은 통합에 집중하고 나중에 업데이트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꼭 따라오는 게 규제 문제잖아요. 바클레이즈 쪽에서 이걸 딱 짚었죠. FHFA, 연방주택금융청에서 서비스 관리 점유율 상한선 20% 캡을 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괜찮냐? 성장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네, 테리마 분석가 질문이었는데 경영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는 반응이었어요. 뭐 이런 큰 인수 뒤에 규제기관이 조건 다는 거 흔한 일이고 FHFA랑 아주 건설적으로 얘기 잘 해왔다. 아, 예상했던 거다. 네. 그리고 우리 자본이나 유동성은 충분하고 지금 정해진 20% 캡 안에서도 시너지 목표 달성하고 더 성장할 여력 충분하다. Sufficient room to grow라고 표현했죠.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신 있다는 거군요. 그래도 뭐 계속 지켜는 봐야겠네요. 그렇죠. 견수니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계속 나왔던 그 AI 얘기 좀 해보죠. 3분기 실적에도 좋았고 리드 전환율 높이는 데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젤몬 쪽 분석가가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이제 미스터 쿠퍼의 그 방대한 고객 데이터까지 생겼는데 이걸 서비스 관리 쪽에선 AI를 어떻게 쓸 거냐? 네, 라이언 맥크베인이 분석가 질문이었는데 경영진은 이걸 미래의 거대한 기회라고 딱 규정하더라고요. 거대한 기회. 네, 단순히 뭐 고객 전화 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AI가 대출금 상환 관리, 세금 납부 처리, 연체 관리 이런 걸 넘어서서 고객 상황 보고 먼저 상품을 제안하는 거죠. 뭐 금리 더 낮춰줄 테니 재융자 해라. 아니면 집담보로 돈 불려 써라. 이런 식으로요. 와, 선제적으로요? 네. 이걸 위해서 시에라라는 AI 전문 기업이랑 파트너십도 맺었다고 공개했고요. 중요한 건 미스터 쿠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체 서비스 기술 플랫폼은 그대로 쓰면서 그 위에 AI를 얹어서 효율이랑 고객 경험을 다 잡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단순히 비용 줄이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럼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아까 잠깐 나왔던 9월에 재융자 확 몰렸을 때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다시 물었죠. 그냥 뭐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건가요? 아, 그 이상이었어요. 단순히 뭐 백엔드에서 서류 처리 빨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있는 대출 담당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동시 업무 처리 능력, 그러니까 캐파시티를 AI가 확 늘려줬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 담당자들의 능력이요? 네. 예전엔 담당자 한 명이 전화로 한 번에 한 명 고객만 상대했는데 네. AI 기반 슈팅을 쓰니까 동시에 여러 명이랑 상대하고 정보 주고받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 멀티태스킹이 되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뭐 서류 안내하고 받고 이런 반복적인 일은 AI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네. 담당자들은 진짜 중요한 상담, 고객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품 제안 이런 데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처리 능력 증대랑 효율성 향상, 이 시너지 덕분에 9월처럼 갑자기 수요 몰렸을 때도 문제없이 처리하고 오히려 점유율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엄청난 규모와 데이터, 그리고 AI라는 무기로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집 사는 것부터 관리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엔드-투-엔드 플랫폼. 그렇죠. 네, 정확히 그거예요. 이번 Q&A를 쭉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보면 첫째, 엄청나게 빠른 통합 속도와 실행력. 둘째, 시너지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 셋째, 리드 확보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AI를 깊숙이 심겠다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업 모델 구축.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레드펜이랑 미스터 쿠퍼를 합쳐서 구매 시장을 공략할 독보적인 능력을 갖췄다는데 아주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정말 거대한 그림이네요. 뭐 움직이는 부품이 워낙 많아서 잘 굴러갈까 싶기도 하지만 비전 자체는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영진은 기술 통합, 시스템 효율화, AI 활용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성공적인 M&A의 필수 요소들이죠. 근데 종종 놓치기 쉽지만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게 문화 통합 아닐까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 서비스 관리 회사 미스터 쿠퍼.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른 세 조직 문화를 잘 섞어서 규모는 살리면서 혁신의 속도나 민첩성은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어쩌면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숨겨진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이 세 거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마찰이나 반대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로켓 컴퍼니의 속내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했던 인수합병 이야기와 그 이후 로켓이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